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이죠. MBN골드 최한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시장 너무 힘드네요. 연초부터 우리를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다니. 제가 웬만하면 빨간 렌트 안 매거든요. 네. 오늘 제가 빨간 렌트 맸거든요. 꼭 이럴 때 저점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어제까지도 제가 시장에 대해서는 네. 사실 한두 번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오늘은 이제 좀 긍정적인 전망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향해 간 것 같다. 네. 오랜만에 빨간 넥타이를 또 준비해서 메우셨다고 하니까 시장 체크 포인트 보면서 왜 하락했고 그러면 왜 저점의 신호가 조금씩 보이고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요. 바로 최한덕 매니저님이 꼽으셨고요. 저점일 수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네.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뭐 저점의 얘기 아니라 네.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점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 그림 하나를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하락에 대해서 제가 어제 환율로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환율로 봤을 때 이게 좀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위에 있는 게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고 밑에 있는 게 코스닥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모칸을 그려놨는데 환율이 고점일 때가 코스닥 지수의 완전 저점이었다. 그리고 나서 환율의 안정을 찾으면은 코스닥 지수가 급반등했다는 건데 보시면 환율이 고점이었죠. 작년입니다. 작년. 그 당시에도 코스닥이 빠지다가 환율이 고점을 찍고 나서 V자 반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이때가 이제 한 달 반쯤 전인 것 같은데 이때도 이제 환율이 고점을 찍으면서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역시나 코스닥도 하락하던 주가가 바로 또 급반등이 나왔죠. 지금 이게 오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어제 환율이 1,200원 넘어갈 수 있다. 어제가 이제 1,200원 돌파 초읽기였고 오늘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뭐 1,200원 돌파한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급등 차트처럼 돌파한다고 쭉 올라가냐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은 인플레 우려감이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지난 주말에 발표됐던 이 수출입 동향 지수가 무역 적자로 나왔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간밤에 지금 이제 미국의 이 신념을 구체적인 게 올랐죠. 결국 이제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어떤 긴축이 더 세게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걸 봤던 건데 그런 모습에 있어서 오늘 환율이 1,200원 넘었다가요. 지금은 이제 다시 안정세로 찾고 있는 겁니다. 1,200원대에서 확 빠지진 않겠지만은 1,200원대에서 안정만 찾는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고점을 만들었거든요. 그 환율이 지금 이 부분에서 안정을 찾는다면은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도 빠르게 반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환율이 왜 지금 더 못 올라갈 것이냐를 보냐면은 못 올라간다가 아니라 더 이상 세게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이야기인데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 올라가는 이유가 이제 어떤 그 미국의 긴축 우려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 긴축은요. 가장 세게 나올 수 있는 것까지 다 나왔다고 봅니다. 어젯밤 의사록에 있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양적 완화를 했던 것을 이제 양적 긴축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세게 나올 수 있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나스닥까지 빠졌고 오늘 밤에 나스닥이 한 번 더 빠질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오늘 내일 중으로는 아마 환율이 고점을 만들 것이고 시장도 저점을 만들 것이다라고 본다면 아마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목요일 금요일까지 본다면 이번 주에는 저점을 잡고 다음 주부터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본다면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시장이 빠지는 이유는 기승전 환율이거든요. 환율을 봤을 때 저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안 나는 이유가 항상 이 저점 공포에서 다 팔아버리니까 수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잘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을 갖고 있냐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또 잠시 뒤에 종목을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고 어쨌든 저점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자신감을 갖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면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수급 흐름이 어제 제가 이제 코스닥의 외국인 수급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현재 1,400억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요. 장중에 800억까지 순매수가 들어왔다가 아침에 우리 급락 출발했지만 좀 올라갔었죠. 800억까지 순매수가 들어왔다가 지금 결국에는 다시 매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 2,400억 나왔거든요. 엊그제 2,400억 나왔고 현재 1,400억, 1,500억이 안 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 매도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아침에는 800억까지 순매수가 들었던 것만큼 시장 반등이 나온다, 저점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게 바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고 코스닥에 있어서 원래 잘 가던 종목들이거든요. 그 부분 제가 종목을 또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어쨌든 외국인의 어떤 수급 동향 봤을 때 충분히 저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는 저점의 가능성이 크다라 본다면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될 때지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궁금한 게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는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더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 혹은 또 뭐 대차대조표 축소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이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쵸.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원래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는 실적으로 보시면 네. 되게 안 좋게 나올 것으로 봤는데 더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 부분이 반영된 거고, 이 2010년도하고 이제 17년도에 그 긴축 완화할 때 그때보다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까지 이제 어떤 파월 의장이 네. 천천히 한다라고 믿어왔었고 그런 의사소통이 좀 되었었는데 이 의사록을 보니까는 좀 더 과거보다 더 빨리 하는 그런 방향이 나온 건데, 근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네. 그렇게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런 의견을 낸 이 연준 의원이 나온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기록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깜짝 놀란 것인데 실제로 그렇게 갈지 안 갈지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또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빨리 갈 거라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또 시장은 좀 빠르게 안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금리 인상 자체가 시장이 계속해서 어떤 밑으로 가는 그런 악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악재는 금방 시장에서 소화만 된다고 한다면은 금방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네. 지금의 악재를 기회로 봐야지 절대 지금 시장에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볼게요. 기나긴 금리 하락 속에 이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그 상황을 앞두고 있어서 그쵸. 우리 시장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부침을 겪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잘 지나갈 것이며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현덕이 덕분에 두 종목을 준비해봤고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볼까요? 네. 어제 제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네.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를 말씀드렸는데 한국조선해양을 좀 이제 말씀드렸죠. 네.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딱 바닥을 잡고 올라가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작년 수주 물량에 있어서 그 수주 증가량이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모습에서 오늘 조선주가 다 올라가고 있고 시장은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은 뭐 조선주, 철강주 이런 경기 민감주가 올라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금리 인상과 같이 시장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드리머스 컴퍼니도 리뷰를 좀 해드렸었는데 이 개별주를 본다면 이 모멘텀이 가장 좀 가까운 거, 이 빠른 것들은 좀 더 가져가 보자라는 건데, 지금 이 드리머스 컴퍼니를 제가 이 유재석 씨의 도토표를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녁에 도토리 페스티벌이 열리죠. 이 상암동에서 열리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내일 주가 방향 나올 것 같고요. 지금 유재석 씨가 주도해서 했던 뭐 무한도전 콘서트, 그다음에 뭐 자유로 콘서트 그런 거 본다면은 항상 다음 날 음원 차트를 올킬했던 거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늘은 좀 주가가 좀 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일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그다음에 지금 코리아 서킷을 보시면 결국은 코리아 서킷가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이런 하락 속에서 좀 낙폭이 심했던 그런 우량주들이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게 좀 낙폭이 심한 우량주가 가장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낙폭이 심하지만은 우량주인 종목을 또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는 오늘의 두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지금 두 가지 종목을 추가적으로 리뷰해봤고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저희가 기회를 삼아 매수해볼 수 있을지 현덕이 덕분에 첫 번째 종목의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과대낙폭 주도주를 봐야 된다. 이 주도주가 앞서 저희 채팅방에도 그런 걸 올랐는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경기민감주 포트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최너무 회장님은 여전히 뭐 게임주들 그리고 이러한 성장주도 좋게 보시잖아요. 포트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는데 빠졌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는 더 담는 게 맞다 보고 있고, 네. 경기민감주 저도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민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경기민감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늘려간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포트 비중에서 한 1-20%가 맞다고 보고 있고요. 한 다음 주쯤 되면은 포트 비중에서 한 30-40%까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좀 봅니다. 일단은 과대낙폭 주도주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우량하게 잘 올라갔던 그 종목을 좀 말하는 거고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갤럭시 Z 폴드 3 때문에 최근에 종목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 갤지 폴드 3가 쏘아올린 S펜, 이 폴더블 폰 경쟁에 있어서 새로운 정점이 좀 될 거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이 폴더블 폰으로 성공하면서 많은 기업들, 특히 중국에서 이 폴더블 폰을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차별하기 위해서 지금 이 S펜을 원래는 그 노트북
그 갤럭시 S 노트에만 실려있던 거잖아요. 그게 폴더블 폰에 들어가면서 S펜 시장까지 커지고 있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폴더블 폰의 터치펜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새로운 혁신 트렌드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 Z 폴드 3부터 먼저 S펜이 부착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원래는 그 힌지 부분에 어떤 주림생이기 때문에 갤럭시 S펜을 쓰게 되면은 그 부분이 안 됐던 건데 그 부분은 이제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 특허를 냈기 때문에 실제 삼성에서 가능한 거고 샤오미에서도 이와 관련 특허를 출원해서 샤오미에서도요. 샤오미 폴더블 폰에 한 6, 7월경에 또 이 펜이 탑재가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 폴더블 폰 판매량을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판매량 4배 증가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다른 경쟁업체까지 폴더블 폰에 뛰어들고 있는 거고 삼성은 이번 연도에 폴더블 폰을 더욱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폴더블 폰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터치펜까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수혜가 될 종목을 말씀드려볼 건데 최근에 많이 올랐다가 시장 때문에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담아둔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그냥 뭐 금방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오늘의 종목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블 폰 판매량 증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터치펜에 딱 집중을 해주셨습니다. 네.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주식인지 어떤 종목인지 지금 확인해 볼게요. 네, 자 바로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인데 지금 폴더블 폰 관련해서 제가 다른 종목도 많이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인터플렉스는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 터치펜 관련주기 때문에 최근에 좀 올라왔었고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폴더블 폰용의 이 디지타이저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는 게 바로 인터플렉스다. 폴더블 폰에 이제 펜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 폴더블 폰용 이 디지타이저 필요한데 그거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게 바로 인터플렉스인 것이고 지금 갤럭시 그 Z 폴드 3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이쪽으로 마케팅을 더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출이 더 나올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터치펜 같은 경우가 원래는 노트 그 갤럭시 노트에만 들어가던 거잖아요. 이게 삼성에서 공격적으로 키우는 그 폴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용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매출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스마트폰 시장이 안 좋으면서 실적이 안 좋았지만은 이 갤럭시 폴드에다가 터치펜이 들어가게 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3세대 폴더블 폰 스마트폰 생산 라인을 전격 증설하기로 삼성에서 결정을 했고요. 생산 능력을 연간 2,500만 대까지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인터플렉스 매출까지 같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런 전망이 나왔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거죠. 지금 벌써 3일째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서 조정 나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약간 약보합권이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강하게 하방 경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이 안정된다면은 다시 한번 원래 가던 자리까지는 주가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전 고점 근처인 17,3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지금 많이 하락이 나왔던 것만큼 14,700원으로 타이트하게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 급등세가 나타났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목이 네. 메이네요. 물 한 잔 드셔야겠어요. 아닙니다. 네. 목표 주가는 17,3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고요. 네. 손절 가격은 14,700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1월 들어서 계속된 지수 하락에 이 인터플렉스도 고점 대비 내려왔으니까 지금 기회가 오히려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렇죠. 타이밍이 될 것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셨고요. 충분히 그 성장성도 있는 폴더블 폰에 이 터치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일지 키워드도 열어볼게요. 현덕이 덕분에 두 번째는 공부 잘하던 아이, 네.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내던 아이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원래 잘 가던 종목이 잘 간다. 네.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되면은 새로운 종목을 찾는 경우가 있는데 새해 됐다고 해서 공부를 못했던 아이가 갑자기 잘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부류에 따라서 좀 갑자기 또 그 노력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잘 올라올 수 있겠지만은 원래 잘하던 애가 더 잘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원래 못했던 쪽은 또 계속 못하는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얘기 뭐냐면은 원래 가던 주도주가 더 잘 간다. 그런 얘기 봤을 때 역시나 또 주도주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일단 내용 하나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게임 이야기인데 오늘 게임주 보시면 심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P2E로 올라왔던 이 돈 버는 게임에 있어서 이 플레이톤 게임으로 올라왔던 그런 정보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건데 이 NFT를 입은 돈 버는 게임이 게임 시장 체인저로 뜨고 있다. 실제로 돈 버는 게임이 매출이 얼마나 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가 그거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내용을 좀 보시면은 P2E를 앞세운 스타트업이 몸값이 천정고지를 치솟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게임에다가 NFT를 씌웠을 때 엄청난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P2E를 하고 있는 스타트업 몸값들이 천정부를 치솟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P2E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실제로 지금 그 몸값이 뭐 단박에 뛰어오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슈퍼트리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 슈퍼트리가 이제 이 블록체인 게임 전 세계 1등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이제 2019년도에 블록체인 게임을 2개를 출시했는데 전 세계에서 1등을 했고 일반 RPG 게임 중에서 신과 함께 여명의 기사단이라는 그 게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NFT를 붙였더니 실제로 1일 활성 이용자가 20배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인앱 결제가 30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NFT를 붙이자마자 기존 게임에서 20, 30배의 매출이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거 봤을 때 P2E로 지금 뭐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쪽은 어떤 한낱 테마나 한낱 이슈, 유행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제가 강조하고 있죠. 패러다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난 3, 4분기에 NFT 게임 매출이 2조 8천억이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실제로 NFT 관련 그 활성값 지수,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거래가 발생한 지갑 수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작년 1월 초에 2만 9천 개였는데 9월 말에 그게 75만 개로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5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이 시장이 갑자기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항상 돈 주던 게임을 하고 있다가 돈 버는 게임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P2E를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빠지고 있는 게임주들 심하게 빠진 것들 있잖아요. 그냥 지금 가격대 담아둔다면은 충분히 단기간으로도 수익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채팅방에 보면은 게임주들로 인해서 손실 보신 분들 많고 그리고 네. 오늘 결국 못 참고 손절했어요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과연 최현영 매니저님은 지금 이 타이밍을 오히려 정말 공부 잘하던 아이는 매수해야 되는 그쵸.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어떤 기업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한번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바로 컴투스 홀딩스. 그러니까 공부 잘하던 아이가 문제 하나 틀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폭락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지금 가격대는 제가 볼 때는 뭐 조금 더 빠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해준다면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수익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컴투스 홀딩스 보시면 컴투버스 최근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체 메타버스 플랫폼 이 컴투버스를 이제 공개했는데 이것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대박 조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실제로 컴투스 그룹이 지금 컴투스 그룹이 2,000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컴투스 그룹이 인수한 이 위지육 스튜디오가 이제 그 500명이 있는데 그 2,500명이 내년 여름부터 컴투버스로 입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메타버스 안에서 근무하는 그런 환경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컴투스 홀딩스가 메타버스와 가장 가까운 곳이 되겠죠. 실제로 모바일 다음은 메타버스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우리 PC 게임에서 이 모바일 게임으로 바뀌었던 그런 패러다임이 있었고 그게 이제 2010년도 일입니다. 지금은 그 모바일 게임이 이제는 메타버스 이 P2E 게임을 옮겨가고 있는 패러다임인 것이고 지금 이 모바일 다음 메타버스가 1조에 베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컴투스 홀딩스가요. 시가총액이 지금 이 1조가 좀 넘습니다. 근데 지금 1조를 베팅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모아놨던 돈 다 거의 베팅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홀딩스가 그만큼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고 P2E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 1분기 안에 지금 그 P2E 게임 다소 런칭을 할 것이고 코인원 지분 38%까지 다 확보하면서 이대주주에 올라섰고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정치권에서 오늘 그 민주당의 미래경제위원회에서 컴투스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플레이톤 게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죠. 국내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얘기들 듣고서 어떤 중대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국내에서 P2E 게임이 안 됐기 때문에 못 갔던 것도 있는데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컴투버스 방문해서 이런 논의를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관련 종목들은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자리는 너무나 좀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고 너무나 좀 과대라 보이기 때문에 매수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요. 차트 한번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충분히 좀 급락이 나온 상황이고요. 실제로 제가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게임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충분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이 고점 대비해서 빠진 폭이 거의 30%가 되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단기 반등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수익만 챙긴다 하더라도 꽤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를 22만 원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를 16만 원으로 대응을 해서 일단 뭐 단기든 중기든 다 괜찮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앞서 봤던 그 인터플렉스랑 비슷하게 네. 지금 고점 대비 내려와 있는 많이 종목이거든요. 빠졌죠. 그런 종목들이 지금 많을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재료가 여전히 남아있고 잘할 수 있는 아이를 선정해 봤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목표 주가 22만 원, 손절가 16만 원으로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제도 좀 추가적인 하락을 말씀드렸었는데, 자, 오늘 4시 20분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에서 시장의 저점 가능성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 거고, 네.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또 어떤 섹터를 갖고 있어야 되는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4시 20분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4시 20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